아, 이 복숭아 봉지며 은박지하며 난리네요, 난리. 제가 어제까지 판매를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물을 푸고 있고, 올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 농사 뭐 순나방 먹고 또 뭐 태풍 피해 그걸 떠나서 수확할 때 제가 물을 한번 펐어야 되는데 작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낮에는 따고 또 밤에는 포장을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풀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땅이 여기가 이제 마사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천도 보만개하고 마사가 있어가지고 물을 풀면은 모래가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과기를 달면은 그 여과기에 모래가 껴가지고 못 와가 타고, 또 여과기를 안 달면은 이 스프링클러가 그 미세한 모래에 막혀가지고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일이 다 다니면서 철사 가지고 다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이제 물을 푸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물을 펐으면은 과도 더 크고 좋았을 텐데 중간에 아쉽게도 물을 못 퍼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물을 푸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 바닥에다가 뭐를 줘서 저장양분을 축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대풍 농사를 지게끔 해야 된다는데 요소를 줘야 되는지 영양제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또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복숭아 잎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바닥에다가 요소를 주든 영양제를 주든 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하시면은 더 좋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리가 한번 왔다든지 잎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면은 그때는 바닥에다가 비료를 주기보다는 연면 시비로 해결하는 게 낫겠죠. 그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잎이 떨어지는 와중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소를 뭐 5kg를 넣고 살포를 한다든지 500m에 5kg를 넣고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농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보통 5kg, 뭐 3kg 이렇게 더 많이 넣고 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연면 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서리가 오지 않고 잎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바닥에다가 요소를 준다든지 영양제를 줘서 내년 저장량분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나무의 수세라고 했거든요. 수세라고 했어. 근데 나무 수세가 엄청 좋은 데다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옆집에서 어디 유튜버에서 바닥에다가 막 요소를 주고 영양제를 줘 가지고 내년에 저장량분을 축적을 해야 내년 과일도 크고 대풍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그 유튜버나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가수원의 나무의 수세와 상관없이 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나무가 도장지가 많고 수세가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물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힘이 좋은 나무에다가 자꾸 요소를 주고 그러면은 나무가 점점 탈이 나는 거야. 저장양분도 어느 정도 저장을 해가지고 내년에 어느 정도 그 저장양분을 가지고 과를 키우고 해야지, 그 이상의 저장양분을 가지고 한다면 나무가 이제 도장만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바닥에다가 요소를 주고 영양제를 줘야 내년 농사가 대풍이 된다더라.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내 나무에 수세를 판단을 해가지고 바닥에다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한강에는 비료 농사를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는 안 줘. 안 주는 대신 그러면 내 나무의 수세에 따라서 올가을에 거름을 할 것인지 봄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적과하면서 거름을 할 것인지. 올해 한강이가 여러분들하고 적과가 끝난 봉지 싸고 나서 바로 거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농사라는 게 자기의 나무의 수세를 판단하고 느껴가지고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느 누군가는 바닥에다 요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소를 할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연면 시비를 할 것이고, 주는 거는 좋지만은 내 나무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강이가 이제 앞으로 뭐 고순도 치건 하수영이건 그런 전지적인 기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수세거든요. 나무 수세. 네? 나름 전지 기술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착과의 위치 내지는 착과 개수로 조절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농사의 결국은 수세라는 거예요. 수세. 올해 제가 물을 늦게 퍼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꼭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쭈글쭈글 거리잖아요. 이게 수분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을 푸면 이게 또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물을 펐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이제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올해 복숭아를 판매를 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올해 기술을 너무 잘 팔았거든요. 맛있네. 내 거라서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어요. 맛있어. 제가 먹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농사는 수세예요. 수세. 전지 기술이고 뭐고시고 결국은 수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잎들이 광합성을 더 자라게,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한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닥에다 물 한번 퍼주는 거예요. 밤새 푸겠죠? 내일 아침에, 지금 한 3시 좀 넘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이제 물을 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물 한번 확 푸고, 아직 잎이 제 기능을 할 때 물을 퍼가지고 내년에 저장량물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게 할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추석 송편도 만들 것이고 뭐 적도 꿀 것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가스가 없는 거야. 가스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바닥에다 뭐를 주던 간에 물을 주지 않으면은 다 준비해놨는데 가스가 없어가지고 음식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는 것도 좋지만은 물만 줘도 훌륭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나무에다가 돈을 들이고, 내가 농사 짓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어떠한 농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돈 안 들이고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강이는 농사 지면서 비료 한 주먹 쓰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농사를 져왔거든요. 여러분들 비료를 한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료값 무시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를 바닥에다 주고 뭔가를 뿌려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시면은 농사는 저절로 된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큰 돈 들여가지고 영양제니 좋은 영양제 뿌려가지고 내년 농사 잘 지게
한다는 둥 뭐 이런데 현혹돼 가지고 돈 쓰지 마시고, 이 벌이 아직 생생할 때 물 한 번 주시는 게 최고의 영양제니까 돈 쓰지 마시고, 물만 푸셔도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나무에 수세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요소 한 주먹 넣고 물을 푸세요. 아시겠죠? 아유, 제가 하도 얘기를 했더니 복숭아 먹을 시간이 없네. 자, 이 나무 하수영 마시고요. 보시다시피 도장지도 없고 나무가 비리비리 하잖아요. 저는 원래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수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소식에서 하수형은 저절로 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밀식의 하수형은 소식의 하수형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2m 50의 하수형하고 이본 주지로 뽑아가지고 만든 하수형하고 소식 재배해가지고 7m, 6m, 뭐 7m, 7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수형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밀식의 하수형과 소식의 하수형은 그 기술력의 차이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수형 하면은 그냥 늘어지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밀식 해가지고 하수형을 했을 때는 차원이 다르다고.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차원이 다른데, 제가 이제 이 하수형에 대해서 올 겨울에 아니면 내년 봄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